그러면 이제 마찰력이 존재하는, 그래서 이거를 댐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댐퍼가 존재하는 시스템에서의 움직임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게 되면 미분 방정식을 우리가 앞에서 구했으니까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항이 앞에는 이제 두 개만 있었잖아요. 여기에서 자, 요 댐퍼에 해당되는 부분. 자, 요건 어디서 튀어나왔냐? 제가 얘기했죠. 여기 있는 스프링 댐퍼 모델 표에서 요 힘과 변이 부분,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을 땡겨 갖고 와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꼽아 넣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라플라스 변환을 통해 가지고 전달함수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앞에서 보게 되면은 차이가 뭐가 달라요? 자, 여기 보게 되면은 S 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의 형태인데 여기에 뭐 하나가 더 껴들었죠. 그래서 2차 항이 아니고 요 1차 항이 되는 부분은 손실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되는지는 우리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아마 중간고사인가? 그때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을 한번 더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렇게 스프링은 S제곱, 마찰은 S 1차, 그 다음에 질량은 S의 제곱, 그 다음에 댐퍼는 S, 그 다음에 스프링은 자, 1차항, 자,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뉴턴의 3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시간에 대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주파수에 대한 표현으로 각각 한번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앞에서 보게 되면은 이 변이를 시간에 대한 거라고 얘기했을 때는 내가 힘을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당기게 됐을 때 반작용돼서 존재하는 게 세 가지가 존재하는 거죠. 하나는 질량, 하나는 마찰, 하나는 스프링.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어떻게 당겼냐에 따라 가지고 이 당기는 거에 의해서 각각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를 시간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얘기게 되면은 요거를 라플라스 변환 표현으로 주파수로 표현한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XT는 XS로 이렇게 바뀐다고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FT는 FS로 바뀌게 되는 거고요. KXT는 KXS가 되는 거고, FV의 DT분의 DX, 그러니까 변이를 미분한 거는 속도가 되는 거죠. 자, 이거는 변이로 얘기했을 때 SXS로 되는 거고, 이 부분은 S의 제곱의 XS.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시스템 구성되어 있는 거를 미분 방정식으로 바꾸고 미분 방정식을 라플라스 변환을 통해 가지고 전달함수를 구한다 라고 했을 텐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곧바로 미분 방정식을 건너뛰고 라플라스 변환으로만 곧바로 표현을 해볼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이게 그대로 1대1로 매핑이 되는 거니까. 뭘 알면 되냐? 변이 같은 경우에는 마찰은 SXS이고 질량은 S제곱의 XS가 되는 거니까, 자, 이 관계만 알면은, 자, 요것만 우리가 따져가지고 곧바로 전달함수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근데 뭐 그러면 미분 방정식을 왜 하냐 이렇게 하는 질문이 있겠죠? 왜 하겠어요? 우리가 중간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결과만 알고 있으면은 왜 이렇게 되는지 나중에 모르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원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중간 부분을 이제 생략을 할 수가 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중간 부분 없이 찹 빼고 폭 떼고 어떻게 결과만 갖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어요. 당연하게 우리는 수업이기 때문에 이 중간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미분 방정식을 하기 때문에 라플라스 변환을 곧바로 넘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각각의 작용되는 힘의 성분은 미분 방정식하고 라플라스 변환된 성분으로 대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 나중에 보게 되면 라플라스 변환된 거를 또 우리가 미분 방정식으로 또 거꾸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미분 방정식을 또 라플라스로 표현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라플라스 변환된 거를 역 라플라스를 통해 가지고 시간에 대한 함수로 또 이렇게 우리가 자유자재로 바꿀 수가 있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능력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전달함수로 표현된 스프링 댐퍼 진동 모델로 표현하게 될 경우에는 자, 이 부분이 입력, 그 다음에 이 부분의 출력, 그 다음에 전달함수, 우리가 앞에서 구한 요 전달함수 GS가 되는 거겠죠. 자, 이거를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앞에 했던 링크를 눌러 보시게 되면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3D 그래픽 모델이 있는데 거기에서 요 댐퍼가 포함되었을 때 움직임을 또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실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컴퓨터 그래픽인데, 자, 이게 시뮬레이션이 실제하고 똑같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똑같은 스프링 값, 그 다음에 똑같은 마찰, 그 다음에 똑같은 질량. 자, 요 세 가지 값을 만족하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스프링하고 댐퍼하고 그 다음에 요 질량을 갖고 와가지고 이거를 똑같이 꾸몄을 때 방금 요 미분 방정식으로 푼 거하고 얘 움직임의 모양을 우리가 똑같이 그려볼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보면 뭐 또 실제 만들어서 똑같아 결과 나오는 거 보면은 신기한 게 좀 있긴 하죠.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병지 운동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한참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모델링의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아니죠. 이제 세 번째 회전 운동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회전 운동 같은 경우에는 병진 운동하고 좀 다른 게 병진 운동은 앞뒤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회전 운동은 이렇게 말 그대로 돌아가면서 움직이는 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건 뭐 근데 기계적인 거는 동일하기 때문에 병지 운동하고 회전 운동하고 해석하는 게 똑같아요. 대신 다른 부분이 있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회전에 들어가는 이 힘을 토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회전 운동하고 병지 운동은 동일하죠. 왜냐하면은 똑같은 기계적인 움직임이기 때문에 똑같기 때문에 자, 힘은 토크로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변이 X,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는 X는 1차원적인 거죠. 1차원적인 건데 회전 운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죠. 2차원적인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2차원적인 운동에서도 각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0도, 10도, 90도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거를 각변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서 마찰력에 대해서 FV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여기서 그 회전 운동에 대해서는 요 마찰에 대한 성분을 D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비스코스 댐퍼라고 하죠. 그래서 댐퍼이기 때문에 D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질량이 붙게 되는데요. 질량은 이제 뭐가 되냐면은 모터의 축에 붙어 있는 뭔가 물체. 뭐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같다라고 했을 때는 자동차의 축에 연결된 힘을 가해지는, 뭐 그냥 곧바로 바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중간 과정 다 떼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선풍기다라고 했을 때 선풍기 끝에 달려 있는 날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이렇게 기중기 같은 거가 있으면은 여기 모터 부분에 이렇게 추가 있어가지고 얘를 이렇게 쭉 끌어올린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요 추에 달린 뭔가 기중기가 끌어올리려고 하는 이 물체의 무게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관성제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가 앞에서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냥 똑같아요. 그냥 요 관계만 알게 되면은 문제를 푸는 방법은 똑같게 됩니다. 자, 앞에서 미분 방정식을 세운다라고 했을 때 요 테이블을 보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구성 물체들을 보고 구성 물체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를 보고, 그 다음에 그 구성 물체가 연결되어 있는 연결 관계, 그거를 이제 본 다음에 여기 있는 테이블을 보가지고 내가 각속도로 표현을 해야 되냐, 각 변이로 표현해야 되냐, 그거에 따라 가지고 각각 맞는 거를 갖고 와가지고 끼워 붙이게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끼워 붙이게 돼서
어, 뭐였죠?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 가지고 이 부분에 미분 방정식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에 맞게 전달함수를 구해 가지고 우리가 이 시스템에 대해서 움직임을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요 미분 방정식을 굳이 세우지 않고도 요렇게 요것만 떼어 갖고 와서도 붙여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 앞에서 이미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탭을 이렇게 보시니까 한번 보시고요. 자, 요거를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게 여러분들 요 링크를 눌러보게 되면은 토션 스프링이라고 있는데요. 요 토션 스프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토션 스프링이라고 스프링을 회전 운동으로 변환하는 장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회전 운동할 때 요 스프링 상수는 당연하게 들어가는 거고요. 자, 다음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스프링, 근데 일반적으로 회전 운동 같은 경우에는 어떤 관계가 하나 더 있냐면은 부품이 뭐가 있냐면은 기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어 B라는 말을 들어봤을 텐데요. 앞에서 요 기어 스프링 보통 보게 되면은 회전 운동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뭐 토션 스프링이라는 것도 있지만,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요 회전 운동을 가장 많이 모델링을 한 것 중에 하나는 모터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게 되면은 모터는 전기 에너지를 주게 되면은 회전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일반적으로 모터 같은 경우에는 토크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기어를 장착을 해가지고 토크를 늘려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회전운동 시스템은 기어가 꼭 거의 대부분 꼭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는 그 기어를 가지고 요 앞에서 있던 회전운동을 기어하고 같이 결합했을 때 어떤 식으로 보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설명하면 되겠네. 네. 자, 그럼 기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어 같은 경우에는 기어 부분만 이렇게 따로 떼서 이렇게 보게 될 텐데요. 여기서 일단 이상적인 기어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게 기계적인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뭐 마찰력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기타 여러 가지 뭐 유격 현상 뭐 이런 현상들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뭐 힘이라든가 에너지들이 솔직히 100%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수학적으로 모델링 할 때는 일단 이제 그런 부분은 무시하고 100% 에너지가 전달된다 라는 가정에서 시작을 해서 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손실이 없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상적인 기어 상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가지 부품이 두 개의 형태의 기어가 연결이 돼서 사용이 되죠.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기어가 이렇게 이빨수가 있는데 이빨수들을 이렇게 N1, N2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톱니바퀴의 수가 N1개 있을 때, 그 다음에 N2개 있을 때, 그 다음에 이 톱니바퀴에 의해서 수에 의해서 수하고 그 다음에 요 직경 반지름하고 기어의 반지름하고 연관관계가 있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은 이쪽 R1 1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힘을 가해주는 방향이 되겠죠. 그 다음에 기어가 이렇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서로 맞물려 있을 경우에는 기어가 이쪽으로 회전을 하게 되면은 당연하게 맞물려서 이쪽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방향 같은 경우에는 이 T2 방향으로 이렇게 힘이 가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게 원 운동이기 때문에 원 운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각변이라고 하죠. 그래서 얘가 각도가 회전하는 각도가 있는데 이 회전하는 각도가 여기 있는 요 반지름 하고 또 연관이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회전하는 각도가 당연하게 여기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여기하고 조그만 기어가 있고 큰 기어가 있을 때 조그만 기어가 많이 회전하겠어요? 큰 기어가 많이 회전을 하겠어요?
당연하게 반지름이 짧은 기어가 회전을 더 많이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이거를 힘이 처음에 들어가는 쪽을 입력 기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출력 기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방금 이제 머릿속에서 여러분들 이 기어의 움직임을 이제 생각하게 되면은 이거를 수식적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기어와 거리,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각 변위가 되겠죠. 그 관계는 R1, 세타1은 R2, 세타2가 됩니다. 자, 이건 방금 제가 말로 얘기했던 거를 수학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반지름이 짧은 기어 같은 경우에는 요 각의 움직임하고, 그 다음에 요 각의 반지름이 긴 기어하고 그 각도하고는 서로 이렇게 비례 관계가 성립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반지름이 이렇게 여기 보게 되면은 얘가 요만큼 움직였다라고 했을 때 여기는 요 똑같은 간격만큼 움직이게 되는데, 요 각도는 특히 요 각도하고 그 다음에 얘는 간 거리가 동일한 거리로 움직이게 되겠죠. 근데 각도로 따졌을 경우에는 이렇게 여기 세타1이 더 커지게 되는 거겠죠. 세타1이 세타2가 되겠는데, 근데 거리하고 요 세타하고 곱한 것들은 결국은 비례식이 성립되기 때문에 같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결국은 요 뭐라고 하죠? 요 간격, 그 다음에 기어하고 기어 사이의 유격이기 때문에 이게 톱니바퀴가 서로 맞아떨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요 총 호가 되겠죠. 호의 길이만큼 이렇게 기어의 톱니바퀴의 수가 결정되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요 톱니바퀴 수가 n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런 관계식을 성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톱니수가 결국은 이동한 각 변이하고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기어와 변이 사이의 관계는 요 관계가 성립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힘과의 관계는 어떻게 성립이 되냐. 자, 내가 이렇게 보게 되면 기어가 있고 이걸 내가 세게 돌린다고, 힘을 강하게 준다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여기 이동한 거리, 각변이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전달되는 토크하고는 또 서로 각변이하고 연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기어와 토크의 관계, 기어와 각변이 사이의 관계를 요 두 가지를 이렇게 성립을 하게 되면은, 요 두 가지를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면은 토크하고 톱니바퀴수 하고 그 다음에 또 거꾸로 각변이하고는 이렇게 서로 양쪽으로 비례관계가 비례식이 성립을 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볼 수가 있죠. 자, 이거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달함수로 표현을 할 때 이렇게 입력하고 출력 관계로 표현하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톱니바퀴가 입력 톱니바퀴, 그 다음에 출력 톱니바퀴의 비율로 표현을 했을 때, 요 입력 톱니바퀴하고 출력 톱니바퀴의 비를 알게 되면은 입력을 각변이로 주었을 때, 출력을 각변이로 주었을 때, 이 부분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시간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그냥 단순히 상수에 의해서 받게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톱니바퀴가 여기 이쪽이 뭐 한 10개다, 여기가 30개다 라고 했을 때 10개, 30개 라고 해주게 되면은 요 세타, 여기 보면 이게 3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얘가 3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세타가 90도가 들어오게 되면은 세타2는 얼마가 되겠어요? 세타2는 3분의 1인 30도만큼
회전을 하게 되는 거겠죠. 자, 이 부분이 여러분 기어 토크 관계하고 다 이렇게 성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근데 요 기어 톱니수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져 있는 수이기 때문에 톱니수로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토크와 톱니수의 관계 같은 경우에는 토크 같은 경우가 입력으로 들어왔을 때 이 부분은 거꾸로가 되는 거겠죠. T2만큼 출력이 되는데 여기서는 10에 30이 되는 거니까 여기는 3, 그러니까 3배의 토크가 걸리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T1만큼의 토크를 주었을 때 T2에 걸리는 토크는 또 3배, T1의 3배의 토크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기어가 포함된 시스템의 전달 함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예제를 보고 하나 또 여러분들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앞에서 전기 회로나 병진 회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힘의 방향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고민을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전기 방향 같은 경우에는 키르호프의 전압 법칙 또는 전류 법칙에 의해 가지고 방향성이 이렇게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게 되는데, 요 기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알겠지만 힘을 주는 방향이 이쪽 방향으로 주게 되는데, 맞물른 기어 같은 경우에는 서로 이렇게 같이 맞물리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쪽 방향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힘을 이쪽 방향으로 줬는데 결국은 요 관성의 움직임은 자, 이쪽 방향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가 이쪽 방향으로 힘을 줬을 때 어떤 내가 움직이고 하자 하는 물체가 그 회전 방향을 내가 이렇게 주는 방향하고 같은 방향으로 하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기어가 하나 있는 시스템이 아니고 다시 회전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 기어를 하나를 더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설명하려고 이 방향으로 이렇게 한 건데, 일반적으로는 기어가 여기서 한 세트가 더 붙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기어들이 여러 개가 들어가 가지고 하는 시스템을 이제 기어 박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일단 기어가 포함된 토션 스프링 시스템에서 이제 토크 T1이 가해졌을 때, 자, 그럼 회전 변이 가게 수학적 모델링을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요 J, 그 다음에 마찰력에 대한 D, 그 다음에 스프링 상수가 K인 토션 스프링 시스템. 자, 이 토션 스프링 시스템은 아까 우리가 요 링크를 보면은 어떤 건지 이제 좀 알 수 있다고 했죠. 자, 토션 스프링 시스템에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기어들이 결합된 형태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 얘를 모델링 할 때는 어떻게 되냐? 자, 여기 보게 되면은 내가 이쪽 방향으로 그 토크를 가해준다고 할 때 회전 방향은 이제 이쪽 방향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요 앞에 있는 관계식을 정립하려고 하게 되면은 이쪽 방향으로 되는 T2가 있다라고 우리가 써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러면 이제 T1하고 T2가 있는데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입력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T2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를 T1으로 이렇게 환산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환산해 줄 때 어떻게 뭘 이용하냐? 이 톱니바퀴의 B, 그래서 이걸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기업이에 따라 가지고 자, 이 형태가 이제 성립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따라서 여기 보면 세타1하고 세타2가 있는데 세타2도 세타1으로 이렇게 기업에 의해서 또 환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마지막으로 이 형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 형식 되는 걸 잠깐 보도록 하죠. 자, 우선 T2와 세타2로 구성된 모델을 기업이 관계를 사용해서 T2하고 그 다음에 세타2로 일단 치환을 해가지고, 무슨 얘기냐면은 요 위에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얘로만 이렇게 따져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앞에서 토크의 관계식에 의해서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입력 토크는 그 다음에 변이하고 그 다음에 관성, 그 다음에 마찰, 그 다음에
스프링 함수, 스프링 성분으로 포함된 이 형태, 라플라스 형태로 이제 곧바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가 기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앞에 있는 기어식의 관계비에 의해 가지고 T2는 T1으로 이렇게 치환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요 T1의 토크를 봤을 때 회전 변이각수를 이제 우리가 알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세타2도 세타1으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요 스프링하고 기어가 토션 스프링하고 기어가 들어가 있는 시스템은 T1하고 세타1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자, 얘를 항을 이렇게 나눠 가지고 정리를 하게 되면은 자, 요 형태로 자,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은 요 일반적으로 자, T2만 따졌을 때는 요 관성하고 그 다음에 댐퍼, 그 다음에 스프링 상수들이 T1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는 기어비가 포함된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얘를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각각이 댐퍼하고 스프링 상수하고 그 다음에 관성들이 각각이 기어비에 의해서 적용되어 있는 이렇게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 거를 자, 이런 식으로도 같이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전달함수를 구하게 되면은 자, 이런 형태로 또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좀 조금 복잡하게 나왔는데 이게 복잡할 게 없는 게 어쨌든 요 N1하고 N2는 기어 B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어 B들이 제곱해가지고 각각의 요소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이해하게 되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뭐 실제적으로는 이게 이상적인 형태고, 근데 기어가 들어갔을 때 이게 완벽하게 이렇게 탁 맞아떨어지지가 않아요. 그게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백래쉬라는 게 있고요. 뭐냐면은 기어하고 기어 사이에 얘가 유격이 생기는 거야. 이거를 완벽하게 이렇게 기어 같은 경우에는 기어 사이하고 이게 약간 공간이 떨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처음에 돌 때 살짝 헛도는 게 들어가요. 그래서 그거를 백래쉬라고 얘기를 해요. 백래쉬라고 얘기를 해요. 백래쉬 이렇게 얘기하니까 콩글리시 표현이죠. 백래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비스코스 댐퍼라고 해가지고 얘가 축이 있는데 축에서도 얘가 축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데 축에서도 발생하는 요 마찰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를 비스코스 댐퍼가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 때문에 조금 실제 만들게 되면은 수학적으로 표현한 거하고 조금씩의 오차가 이렇게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어 같은 경우는 그게 조금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되죠. 왜냐면은 실제 기어가 있으면은 기어 축 부분하고 기어 축 부분이 연결되는 게 기어개가 여러 개 이렇게 기어개가 다단으로 연결되게 있을 때는 그 차이가 조금 더 많이 크게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뭐 전기기 시스템은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전기하고 그 다음에 방금 우리가 봤던 회전운동 시스템이 연동된 끝판왕인 거죠. 자,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고요. 네. 그리고 전기하고 그 다음에 이건 뭐 다음에 얘기합시다. 자, 그러면은 우리 그 목요일 날 수업 시간에 할 거는 우리가 세 가지를 배웠죠. 전기 시스템, 그 다음에 병지운동 시스템, 그 다음에 기어가 포함된 회전운동 시스템, 이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게 되면 요 각각에 대해서 요 문자 형태, 상수 형태만 배웠기 때문에 이거를 수학적으로, 수식적으로 우리가 값을 넣어보는 걸 해보질 않았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팀을 정해가지고 마찬가지로 문제 3개 중에 이제 하나를 제가 문제 3개를 이제 낼 텐데, 여러분들이 문제 3개를 다 하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제가 제시한 문제 3개 중에 여기다가 여러분들한테 각각 다 값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전압이 10V, 저항은 얼마,
그 다음에 인덕터 값은 얼마, 캐피시터 값은 얼마, 아니면은 스프링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 상수, 그 다음에 마찰 계수, 질량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가지고 이걸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통해 가지고 전달 함수를 수식이 들어간 숫자가 들어간 전달 함수를 구해보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부분 분수 분해를 통해 가지고 역 라플라스를 통해 가지고 시간에 대한 함수를 구하는 것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 강의 시간에 이제 또 설명을 하게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제에 있는 예제에 보게 되면 숫자가 들어가는 예제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한 번씩 이렇게 풀어보게 되면은 다음 수업 진행할 때 용이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월요일 날 퀴즈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그 목요일 날 수업 시간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나중에 봅시다. 그럼 안녕.